옛날 옛적 아랍 지역에는 번영한 왕국을 다스리는 두 명의 술탄이 있었습니다. 동쪽 지역을 다스리는 술탄과 서쪽 지역을 다스리는 술탄에게는 각각 아들과 딸이 한 명씩 있었습니다. 특히 서쪽 왕국의 공주는 아름다울 뿐 아니라 지혜도 뛰어나 많은 젊은이들에게 사랑을 받았습니다. 동쪽 왕국의 술탄 역시 서쪽 왕국의 공주를 아들의 아내로 삼고 싶어 했습니다. 그는 아들을 불러 말했습니다. 왕자, 내가 서쪽 공주를 며느리로 맡고 싶다는 편지를 써줄 터이니 네가 직접 서쪽 왕국에 좀 다녀오거라. 왕자는 술탄의 편지와 함께 진귀한 선물들을 가지고 떠났습니다. 서쪽 나라에 도착한 왕자는 아버지의 편지를 건네며 청혼의 뜻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공주는 왕자를 조금 더 지켜보고 싶어 아버지에게 따로 청했습니다. 아버지, 전 우선 왕자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싶어요. 그에게 시험을 내서 그걸 통과하면 청혼을 받아들이겠어요. 알겠다. 그렇게 해라. 결혼은 네가 선택하는 거니까 말이야. 공주는 왕자에게 방을 하나 내어주고 일주일 동안 석류만 먹게 했습니다. 그 사이 공주는 틈틈이 왕자를 지켜보며 그의 됨됨이를 살폈습니다. 한편 왕자는 아름다운 공주에게 이미 마음을 빼앗겼고 6째 날까지 석류만 먹으며 잘 버텼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식사 시간, 왕자는 빨리 결혼하고 싶은 마음에 허겁지겁 석류를 먹다가 그만 공주에게 안 좋은 모습을 보이고 말았습니다. 공주는 그런 왕자에게 실망했고 결국 청혼을 거절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동쪽 왕국의 왕자여, 미안하지만 자네의 청혼을 받아들일 수가 없네. 공주의 뜻이 그러하니 나도 어쩔 수가 없네. 기대했던 대답을 듣지 못한 왕자는 크게 실망했습니다. 일주일을 잘 버텼는데 작은 실수 하나로 모두 물거품이 되다니. 하지만 이렇게 돌아갈 수는 없어. 왕자는 사람들을 시켜 공주가 좋아하는 것을 알아봤고 공주가 음악을 좋아한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왕자는 음악가를 불러 악기를 배웠고 결국 아름다운 연주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왕자는 남루한 음악가로 변장한 뒤 공주가 들을 수 있는 창 밖에서 매일매일 악기를 연주했습니다. 드디어 공주는 왕자의 음악에 흠뻑 빠져들게 되었고 공주는 음악가로 변장한 왕자를 불러 매일매일 아름다운 음악을 연주하도록 시켰습니다. 결국 공주는 음악가에게 사랑을 느끼게 됐고 그에게 청혼했습니다. 아름다운 곡을 연주하는 그대여, 나를 아내로 맞아주겠어요? 영광입니다. 하지만 제가 가진 거라곤 이 악기 하나와 낙타 한 마리뿐인데 그래도 제 아내가 되어주시겠습니까, 공주님? 그런 건 제게 아무 문제도 되지 않는답니다. 그럼 제 고향인 동쪽 왕국으로 가서 함께 살아요. 이렇게 왕자와 공주는 낙타를 타고 동쪽 왕국을 향해 떠났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궁전 근처의 한 오두막에서 살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공주는 가난한 생활에 점점 지쳐갔고 공주가 아이를 갖게 되자 걱정은 날로 커져만 갔습니다. 여보, 정말 큰일이에요. 아기가 태어나면 우리에겐 돈이 꼭 필요하게 될 거예요. 어쩌죠? 나도 그것 때문에 고민이 많은데 내게 계획이 하나 있어. 그게 뭔데요? 며칠 후 술탄의 결혼식 때 입을 신부의 옷을 공개하는 행사가 있어. 그 옷에는 많은 진주가 달려있을 거야. 그 진주들 중 하나만 훔쳐오면 한동안은 돈 걱정 없이 살 수 있을 텐데 어떻소? 네? 어떻게 그런 일을... 어쩔 수 없지 않소. 곧 태어날 아기가 있으니. 공주는 내키지 않았지만 남편의 뜻에 따르기로 마음먹고 행사가 있던 날 옷을 구경하는 척하며 진주 하나를 훔쳐 입속에 감추었습니다. 공주는 서둘러 그 자리를 피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경비병 하나가 소리쳤습니다. 진주 하나가 사라졌다! 도둑을 잡아라!
공주는 황급히 달아나려고 했지만 누군가 그녀 앞을 막았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공주 앞엔 동쪽 왕국의 왕자가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왕자가 공주의 오른뺨을 때리자 공주의 입에서 진주 하나가 굴러떨어졌습니다. 사람들은 공주를 둘러싸고 감옥에 보내야 한다며 소리쳤습니다. 그러자 왕자가 근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됐다. 잃어버린 물건을 돌려받았으니 감옥에 가둘 것까지는 없다. 여자를 보내주어라. 공주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창피를 당해 너무나도 부끄럽고 괴로웠습니다. 그런데 집에 오자 공주의 뺨을 때렸던 왕자가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공주는 부끄러움과 두려움에 떨며 그를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러자 왕자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나를 알아보지 못하겠소. 동쪽 왕국의 왕자님이 아니십니까? 그런데 어찌 이곳에 다시 저를 잡아가려고 오신 겁니까?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두려워 말고 나를 다시 한번 잘 보시오. 그때서야 공주는 그 왕자가 자기가 사랑하는 음악가 남편이라는 사실을 알아챘습니다. 공주는 너무 놀라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당신은 나의 작은 실수 하나를 용서하지 않고 내 청혼을 거절했었어. 그때 나에게 너무나 가혹하게 대했었지. 하지만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 아니오. 지금 당신처럼 말이오. 나는 당신에게 그걸 가르쳐주고 싶었어. 내 사랑하는 왕비여, 이제 함께 궁으로 돌아갑시다. 이 일이 있은 뒤 공주는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서로가 서로에게 주었던 상처를 모두 용서하고 함께 동쪽 왕국의 궁전으로 들어가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습니다.